지난 세 편의 영상을 먼저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삼성전자에서 커리어 시작하고 입사 동기로 만난 와이프랑 결혼한 다음에 원래 넥슨에 가기로 했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실리콘밸리로 넘어와서 와이즈넛이라는 검색 엔진을 만드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9/11이 터지면서 회사가 헐값에 매각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 매각된 과정부터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주제인 창업을 했다가 망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서 처음 일했던 와이즈넛이라는 스타트업은 윈도우 NT 서버 위에서 검색 엔진을 개발하던 곳이었고요. 그때만 해도 클라우드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데이터 센터 운영을 했었고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죠. 이때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펀딩을 받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와이즈넛 같은 경우도 시리즈 B 펀딩을 준비하면서 3개의 회사에 회사를 파는 거를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회사가 고투닷컴이라는 곳인데 나중에 오벌처라고 이름이 바뀌었고요. 두 번째 대상은 알타비스타였고 세 번째는 나중에 실제로 인수를 한 룩스마트라는 호주 사람들이 만든 인터넷 검색 마케팅 회사였어요. 이 오볼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알타비스타를 인수를 했고 오볼초 자체도 야후에 팔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이즈넛은 룩스마트에 최종적으로 팔렸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 룩스마트가 가장 높은 비딩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투닷컴이 와이즈넛을 인수했으면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혹시라도 고투닷컴이나 오벌처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검색 페이지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죠.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자연 검색 결과가 있고 그 위에 검색 키워드의 성격에 따라서 광고가 나올 수 있죠. 이 광고 같은 경우는 해당 키워드의 인기도에 따라서 가격이 산정이 되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금액이 높은 키워드의 예를 들자면 대출 같은 거를 들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모델을 누가 제일 처음 만들었느냐? 이거를 실제 비즈니스화해서 돈을 처음 만든 곳은 바로 고우투예요. 고우투가 이 프로세스를 만들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고우투는 1999년에 상장을 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 광고 비즈니스 자체를 굉장히 매뉴얼하게 운영을 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키워드를 사고 싶으면은 고우투에다가 전화를 해서 자세한 디테일을 알려줘야 되는 그런 매뉴얼한 모델이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구글이 카피를 해서 구글 AdWords라고 명명을 하고 자동화한 형태로 스케일을 해버렸죠. 사실상 구글이 고우투의 방법을 카피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벌초가 나중에 구글에 소송을 걸었고요. 그게 2002년이었는데 그 사이에 오벌초가 야후에 팔려버린 거예요. 소송의 결과는 2004년 말에 나왔고 그게 구글이 상장하기 직전이었는데 소송의 결과로 야후가 구글 주식 270만 주를 받는 거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가격으로 치면은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구글 주식이 여러 번 아마 주식 분할을 했을 거라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인 거죠. 이 정도로 오벌초라는 회사가 괜찮은 곳이었고 제가 그 회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받았던 인상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즈넛이 오벌초에 팔리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와이즈넛에서 동료로 만났던 3명과 함께 4명이 공동 창업을 했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검색 엔진을 만들기로 했고요. 비즈니스를 맡았던 친구의 제안으로 SEC 파일링이라는 곳에 검색 엔진을 만들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SEC가 뭐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가리키는 말이고 미국 상장 회사들은 SEC에 회사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내야 하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폼들이 있어요. 10K, 10Q, S4, 폼 4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검색 엔진을 만들자. 그런 단순한 생각이었고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경쟁사는 이 SEC에서 운영하는 에드가라는 검색 엔진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초보적인 기능만 제공하다 보니까 뭔가 훨씬 더 고급 검색 기능을 제공해주면 거기서 생기는 비즈니스 밸류가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6개월쯤 해보고 나서 이게 돈이 되지 않고 성장을 할 수 없는 도메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피봇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들게 된 서비스가 인사이더 스쿱이라는 건데 인사이더 스쿱은 SEC 보고서 중에 폼
4라고 그래서 인사이더 트레이딩에 관한 정보만 가져다가 고객들이 그 정보를 회사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섹터에 따라서 쉽게 어그리게이트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였고요. 이런 폼 4를 가져다가 결국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검색 엔진 DB를 만들고 그거를 바탕으로 웹 서비스를 만들게 된 거죠. 꽤 잘 됐어요. 인당 월 29.99달러를 차지했는데 6개월 만에 1000명의 유저까지 만들어줬고요. 그래봐야 한 달 매출이 3만 불 정도인 거죠. 운영비랑 공동 창업자 4명이 가져가는 돈 치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없었고 더 큰 문제는 이 마켓이 더 크게 성장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였죠. 결국 또 피봇을 해야 됐는데 4명의 공동 창업자들 간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커미먼트 레벨이 조금씩 달랐고 각자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도 달랐던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공동 창업자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깨닫게 됐는데 첫 번째는 올인 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지 나중에 문제가 덜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헌신의 정도가 비슷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친하고 서로 역할 분담을 잘한다고 해도 나는 100%로 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한 70% 약간 노는 느낌으로 일을 한다. 파트타임 하는 느낌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른 스타트업을 다니면서 또 스타트업 자문을 하면서 엔젤 투자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게 된 문제였는데 기본적으로 공동 창업이란 100% 하는 사람들끼리 풀타임으로 만나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게 나중에 문제의 수지를 확실히 줄여준다고 믿게 되었고요. 다음은 아무리 직장에서 만나서 같이 합을 맞춰본 사이라고 해도 그거는 약간 데이팅하는 느낌이고 실제로 창업을 해서 일을 한다는 거는 결혼한 느낌이더라는 거죠. 가능하면 옛날부터 알던 사람,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을 알고 있고 신뢰가 있는 관계가 훨씬 더 공동 창업자로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공동 창업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정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같이 공동 창업하는 거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분명한 역할 분담하고 항상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화를 지속하는 거, 의미 없는 대화를 지속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불편하고 어려운 대화를 꺼내서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화가 끊기는 거, 혹은 의미 없는 대화만 지속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또 하나는 기업 가치를 잘 만들어서 공동 창업자들이 공동 창업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계속해서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치에 맞게 기여를 해야 되는 거고 더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파일을 키울 수 있어야지 본인들에게도 득이 된다는 거. 그로스 마인셋 강조하고 데이원 멘탈러티 강조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때 약간 느꼈고 그 뒤에 스타트업 여정을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느끼게 된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동 창업을 할 생각이 있거나 지금 공동 창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포인트들 잘 한번 되새겨 보기를 부탁드릴게요. 돌이켜보면 창업이라는 것 자체의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경험 자체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커리어를 버킷리스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 커리어에서 해보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창업이었고요. 결과는 안 좋았지만 창업을 했기 때문에 호기심이 사라졌고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선택에서는 창업을 직접 하는 거는 더 이상 선택의 대상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선택이 조금 더 뾰족해진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또 좋았던 점은 경험이 확장된 거예요. 개발자로서만 놓고 봐도 프론엔드, 백엔드 닥치는 대로 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공부하고 그거를 실제로 구현을 해서 유료 고객을 서비스했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 굉장히 큰 성장이 있었던 경험이고요. 개발 밖에서도 다양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개발자로서 서비스 만든 것만으로 서비스가 돌아가고 유료 고객을 데리고 올 수는 없어요. 회사 내에 다른 공동 창업자들과 계속해서 일해야 되고 고객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새로운 경험과 결정을 끊임없이 했어야 됐던 돌이켜보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나중에 창업을 접고 다음 회사로 옮겼을 때 월급을 준다는 점에 굉장히 감사하게 되었고 또 회사에서 맡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해도 창업을 했을 때와 비교를 하면 너무 쉽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놓고 경험이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경험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에 달려있지 않나 싶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 창업이란 결국 역할 분담이 좀 더 분명하고 건강한 충돌을 장려함으로써 각자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하고 그거를 통해서 더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오래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당장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피봇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운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결국 7년, 10년 할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 창업했을 때는 한 2, 3년 정도 생각하고 했던 것 같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창업이라는 관점에서는 타겟 마켓의 크기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때까지는 머리로만 이해하고 왜 중요한지 잘 몰랐는데 실제 해보니까 마켓이 너무 작은 경우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고 작더라도 계속해서 크는 마켓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텐데 적어도 저희가 선택했던 마켓은 그런 마켓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고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여러분과 공유해봤고요. 다음에는 다시 직장인으로 돌아갔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 재밌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